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버티기 연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연막 사례로 가장 좋은 게 어센트라서 어센트 맵을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이제 상대 조합을 편의상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죠. 이제 일선 Z, 그 다음에 연막은 오멘, 그리고 투척코대랑 이제 킬조이까지. 보통 많이 쓰는 게 들어갈 때 이렇게 피해망상 날리잖아요. 피해망상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연막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바가 리콘을 찍어주죠. 이렇게 리콘 찍어주면서 이제 어디냐, 여기 플래시 드라이브 진입할 때 던져주고요. 그리고 Z가 연막 대시를 긁어주죠. 그리고 이제 킬조이는 이제 뒤를 이렇게 봐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죠. 근데 이제 막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수비는 이제 공격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인원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명이서 사이트를 막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Z가 여기 앞에 있었고 이제 브림스톤은 여기 쿼드에 있었어요. Z가 앞에서 이제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대시로 빠졌어요. 빠지고 이제 여기 뒤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림스톤은 쿼드 뒤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연막을 쳐줘요. 쳐주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오멘의 피해망상, 그리고 플래시 드라이브, 그리고 이제 Z의 연막 대시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밀고 들어오면 뒤에 이제 리콘 또 꽂히죠. 이제 이 브림스톤 입장에서는 이 피망을 맞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Z 같은 입장에서도 이제 플래시 드라이브 맞고 리콘에 찍히는 순간 이제 사실상 이제 이 들어오는 러쉬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기 힘든 이유는 상대가 첫 번째로는 다수라는 거, 두 번째는 상대방의 리콘 스킬에 찍히는 순간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섬광류 스킬을 맞기 때문에 이 스킬 연계를 이제 맞으면 수비를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버티기 연막을 왜 치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A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칩니다. 자, 방금 전이랑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리콘이 날라옵니다. 이제 피해망상을 맞아서 깨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막 안으로 숨으면 리콘에 안 찍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막 대시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상승 기류로 쿼드로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피해망상 맞으면 무조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막 안으로 숨으면 요 Z 입장에서도 저를 정확하게 죽일 수가 없죠. 그렇다고 막 난사하면 제가 이제 피해망상 끝나는 텀에 나와서 이렇게 역으로 오히려 Z를 잡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플래시 드라이브는 섬광을 맞으면 이렇게 연막 안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연막 앞쪽에 붙으면 이 섬광이 이제 제 시야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섬광을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상대가 이렇게 돌아오는 발소리를 듣고 역으로 나가서 상대방을 역으로 잡아낼 수도 있죠. 이렇게 역으로 양각을 만들어서 저희 팀과 이런 식으로 이 버티기 연막은 수비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버티기 연막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예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비가 아니라 공격대인데 이제 공격대도 이제 연막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사용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이트를 들어와서 피가 얼마 없죠. 근데 설치하는 사이 오면한테 저희 팀이 죽습니다. 그래서 연막을 바로 이렇게 깔아요. 자, 보시면 연막 안에 들어가서 리콘에 찍히지 않았죠. 상대방 발소리를 듣고 피킹을 해서 상대를 잡고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이 피였었고 2대1에 리콘까지 찍히는 상황이면 사실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이제 거의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쉽게 이제 우클릭에 지긴 했지만 이제 연막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리콘 스킬도 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어디로 나올지 상대방한테 계속 선택지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제 좋기 때문에 예시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맵별로 어떤 위치에 이제 많이 쓰는지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버티기 연막은 사실 이제 잘 버티면 정말 좋지만 이 연막 자체를 상대방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무조건 좋은 연막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인에 치는 연막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좋은 연막이 많습니다. 상대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쳐도 되지만 이제 버티기 연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늦게 연막이 쳐지고 상대 사이트를 너무 쉽게 먹혔어요. 그러면 상대가 오히려 이제 이 연막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팀이 내려올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쳐줘야 됩니다. 일단 얘기를 좀 드리고 일단 위치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센트 A 사이트는 이제 알려드렸죠. 여기 보시면 쿼드와 상자 사이 여기에 많이 칩니다. 그리고 이제 B 사이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쳐서 이 백 사이트를 이제 뒤에서 버티는 연막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연막에 이제 안에 숨어가지고 이제 들어온 애들 잡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나갈 수 있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제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는 버티기 연막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막을 쳐놓고 여기 안에 숨었다가 상대방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상대방을 잡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다른 맵들도 좀 보여드리면 로터스인데요. 이번에는 로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B 사이트나 C 사이트는 사실 이제 효율이 그렇게 좋은 위치는 잘 없고 A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치면 좋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 좀 얘기를 드리면 A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지 같은 애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브리치. 자, 이렇게 1선이랑 이제 2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제가 뒤에서 막아야 돼요. 이 연막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제 섬광 폭발 쓰면서 이렇게 막 여진 쓰고 들어온다고 쳐봐요. 이제 QQ를 타고 들어오겠죠. 레이지가. 이쪽을 보고 있다가는 섬광을 맞고 이쪽으로는 빠른 타이밍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양각이 잡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뭐 드론이라던가 이제 리콘 이런 게 같이 찍히면 더 그렇겠죠. 예를 들어 스카이 같은 애가 이제 이렇게 드론도 날리면서 같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막을 이런 식으로 쳐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좋은 점이 첫 번째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못 봐요. 그래서 여기 연막이 쳐져 있더라도 저희 팀이 빠르게 합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섬광 폭발 맞았다. 그럼 그냥 연막 안으로 숨는 거예요. 아니면 연막 안에 미리 숨어 있다가 이렇게 이제 안일하게 들어오면 이제 상대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이렇게 이쪽 앞으로 보면서 나갈 때 이렇게 나와서 이제 브리치도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터스는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쳐줘도 상관없는데 저는 왼쪽이 조금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쳐주는 걸 좀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인드인데요. 바인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막을 이제 A를 갈 때 이런 식으로 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뒤 백사이트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사실 버티기 연막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대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저라면 아마 이제 연막을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 쳐놓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잘 쓰지 않는 편이라는 거, A는. B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치는 걸 좀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설치를 여기다가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연막이 쳐져 있으면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설치하면 연막샷 맞을 것 같고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여기에 안 치는 이유는 이제 여기랑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후카 내려오는 걸 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백사도 그렇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각이에요. 이 오른쪽 각이. 근데 여기를 연막을 쳐주면 오히려 땡큐죠. 들어갈 때. 여기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왼쪽을 치는 걸 저는 좀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즈인데요. 브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퍼를 많이 쓰니까 잘 쓰이진 않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쓴다면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A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넓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데 뭐 굳이 친다면 여기. 근데 이것도 사실 저한테 더 좋죠. 설치하기가 더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A는 사실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B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시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설치하잖아요. 이 설치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쳐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린다는 거. 다음은 스플릿인데요. 스플릿도 이 버티기 연막의 효율이 좀 되게 괜찮은 편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B 사이트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들어오면 이제 메인에 이렇게 연막을 보통 하나 치죠. 근데 이제 메인이 뚫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꼭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상대방이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백사이트랑 여기 CT 그리고 헤븐 이렇게 세 각에서 이게 한꺼번에 보이는 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버티기 연막을 쳐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백사까지 먹혔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쳐도 상관없는데 이건 사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서 상대방이 이제 이용하기 더 좋거든요. 그래서 B사이트는 이렇게 버티기 연막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사이트인데요. A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쳐줘요. 이렇게 치는 이유가 이제 보통 상대방이 섬광을 쓰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섬광 쓰면서 추적자하고 이제 이렇게 Z가 이제 대시를 긁으면서 들어올 텐데 이제 제가 만약에 뒤에 숨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연막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메인을 보고 있다가는 이게 섬광이 맞겠죠. 근데 맞는 순간 여기는 월샷이 되고 일로나 이쪽으로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돼요. 이제 특히나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좀 빠르게 돌아 들어온다면 저는 양각이니까 이제 월샷을 맞거나 죽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럴 상황에 이제 이렇게 연막을 하나 쳐주시면 이제 섬광도 안 맞을 수 있고 맞았다 하더라도 연막 안으로 피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게 버티는 게 가능해요. 연막 안으로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불리하기 때문에 연막 안에서 버티면 생각보다 괜찮은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발소리를 듣고 오히려 뒤를 잡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A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연막을 많이 친다는 거. 다음은 헤이븐인데요. 헤이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칩니다. A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버티기 연막을 많이 쳐요. 왜냐면 이제 사이트를 들어올 때 이제 수비 입장에서도 여기 들어오기가 편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치면은 오히려 이제 수비 입장에서 들어가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쳐줍니다. 여기 쳐주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부터 버티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이게 막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특히나 이제 보통 섬광을 써주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섬광 폭발 맞고 이러면 이 뒤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나 피망 이런 것도 많이 날리죠. 이렇게 날리기 때문에 어떻게 돌리나요? 이렇게 쓰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막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연막을 이렇게 쳐주시면 섬광 맞으면 이렇게 연막 안으로 숨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막을 많이 애용을 합니다. 여기 쳐주는 거. 그리고 이제 C 사이트는 좀 되게 유명하죠. 사실 많이들 쓰시는데 이렇게 많이 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보통 이렇게 뒤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제 스킬을 쓰면서 들어오더라도 이제 여기 이렇게 연막을 쳐놓으면 여기 설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연막 안에서 갑자기 연막샷을 쏠 수도 있고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스킬로 확실하게 이제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연막 때문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 이제 한쪽 이제 일직선으로 상대가 나오는 걸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자리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리테이크를 할 때도 이제 리테이크 연막이랑 버티기 연막이랑 사실상 동의해요.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백사이트 먼저 먹고 그 이후에 이제 메인에 연막을 치고 해체를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렸고 B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옛날에 했던 이제 원웨이가 있는데 원웨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막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 막기 힘들면 이런 식으로 연막을 치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선셋, 지금 볼 수 없는 펄이랑 프랙처, 그리고 아이스박스도 있죠. 근데 펄이랑 프랙처는 기본적으로 이 버티기 연막을 쓸 각이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는 리메이크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선셋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연구가 덜 돼서 여기에서도 좀 말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티기 연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잘 사용하시면 이 수비라는 게 정말 이제 쉬워지실 거예요. 이게 상대방 스킬을 이제 티어 올라갈수록 이제 되게 연계를 잘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막으려고 하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기 연막을 하나 쳐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를 농락하면서 이렇게 한번 버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